URA 말씀드렸잖아요. URA가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두 단계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한 50년 후를 내다보고 설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를 이제 아까 뭐 60% 내야 되고 뭐 싱가포르 이런 중에서도 다주택자는 더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싱가포르가 어떻게 가격 소득 비율 5배, 자가 점유율 89%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을까요? 1965년 독립 당시 1인당 GDP 428달러의 가난한 도시국가에서 2023년 92,932달러로 아시아 1위에 오르기까지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가격소득 비율이 5배에 불과하고 국민의 89%가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1965년 독립 당시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겨우 428달러였습니다. 토지도 부족하고 천연자원도 없는 작은 섬나라였죠. 하지만 2023년 오늘날 1인당 GDP는 92,932달러로 아시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핵심에는 혁신적인 공공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싱가포르의 60년 발전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타임라인입니다. 1965년 독립 당시의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해 체계적인 국가 전략을 통해 오늘날 글로벌 도시국가로 성장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발전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65년 독립 당시 싱가포르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1인당 GDP는 428달러에 불과했고 토지와 천연자원이 부족했으며 국민들의 교육 수준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리쿠안유 정부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죠. 이후 60년간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2023년 현재 싱가포르는 1인당 GDP 92,932달러로 아시아 1위,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잠재성 세계 1위 도시, 세계 1위 스마트 도시,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투명하고 청렴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서울의 도시 규모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다 면적은 크지만 인구는 적은 싱가포르가 어떻게 더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구현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면적이 734.3km이로 서울의 605.2km보다 약간 더 넓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604만 명으로 서울의 939만 명보다 훨씬 적죠. 인구 밀도도 13,556명 킬로미터이로 서울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국토의 90% 이상이 국유지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가 강력하고 일관된 주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입니다. 토지 수용부터 도시계획, 주택 공급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HDB 정책의 핵심은 공급 수요 금융의 3차원 접근법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가 직접 분양가를 조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수요 측면에서는 실거주 의무와 소득 기준으로 투기를 방지하고 금융 측면에서는 엄격한 대출 규제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HDB 정책의 성공 비결을 공급, 수요, 금융 3가지 축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급 측면입니다. HDB는 정부가 직접 분양가를 조정합니다. 시장가가 아닌 정책가로 공급하는 거죠. 동시에 저소득층과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 결과 전체 주택 재고의 71%가 공공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수요 관리입니다.
소득 상한선을 두어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MOP라는 5년 거주 의무를 통해 투기를 원천 차단합니다. 셋째, 금융 규제입니다. LTV 75%에 SR 30%, TDSR 55%라는 엄격한 대출 한도를 두어 과도한 부채를 방지합니다. 특히 HDB 대출 금리는 2.6%로 매우 낮게 유지됩니다. CPF는 Central Provident Fund의 줄임말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혁신적입니다. 모든 직장인은 급여의 37%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20%, 고용주가 17%를 부담하죠. 이 돈은 3개의 계정으로 나뉩니다. OA 주택 계정의 62.2%, SA 은퇴 계정의 16.2%, MA 의료 계정의 21.6%가 배분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OA 계정입니다. 집을 살 때 다운페이, 중도금, 월 상환금, 심지어 법무비용까지 모두 OA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용했던 원금과 2.5%의 이자를 모두 CPF로 다시 돌려놔야 합니다. 즉, 집을 통한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하는 거죠. 싱가포르 주택 정책의 또 다른 천재성은 바로 주거 사다리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거죠. 가장 아래 단계는 극빈층을 위한 공공임대입니다. 그 다음은 중산층을 위한 HDB 자가주택이 있습니다. 3룸, 4룸, 5룸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가족 규모와 소득에 맞춰 선택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은이씨, 즉 Executive Condominium입니다. 이는 중상층을 위한 샌드위치 계층 주택으로 공공과 민영의 중간 성격을 가집니다. 마지막은 민영 콘도와 고급 주택입니다.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된 주거 사다리를 통해 국민들은 소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더 좋은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89%라는 높은 자가 점유율을 달성한 비결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싱가포르는 시니어를 위한 특별한 주거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LBS, 즉 Lease Buyback Scheme입니다.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정부에 다시 팔고 현금을 받되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을 현금으로 바꾸면서도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실버 보너스입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할 때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노인 부부가 5룸에서 3룸으로 이사하면 차액뿐만 아니라 추가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버타운입니다. 의료, 커뮤니티, 교통이 모두 연결된 통합형 주거단지로 고령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집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사회보장수단 역할을 하게 됩니다. JTC, 즉 주롱타운 코퍼레이션은 우리나라의 산업단지공단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단순히 땅을 조성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 디벨로퍼로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원노스입니다. Work, Life, Play, Learn을 모토로 한 영구 비즈니스 파크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렁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입니다. 여기는 고도 제조업 혁신 허브로 특히 지하 공동 물류망인 DLN을 구축해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광골 디지털 디스트릭트입니다. 핀테크, AI,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경제의 중심지로 실시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의 모델입니다. JTC의 핵심은 단기적 매각이 아닌 장기적 임대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도심 복합 개발에서 가장 혁신적인 것이 바로 와이드 사이트 제도입니다. 기존 방식은 정부가 용도와 밀도를 미리 정해놓고 토지를 분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와이드 사이트는 정반대입니다.
용도를 유연하게 두고 민간 개발 업체가 창의적인 제안을 하도록 하는 거죠. 게다가 개발 완료 후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대표작이 바로 머리나 원입니다. 64층 높이의 초고층 복합단지로 중앙에 그린하트라는 거대한 중정을 통해 자연과 도시를 조화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가격 경쟁이 아닌 RFP 개념 경쟁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즉, 얼마를 낼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 것인가로 경쟁한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 정부는 토지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도시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 모델을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6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분양가 산정을 간소화하고 재판매 규율을 강화하며 MOP형 거주 의무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CPF와 같은 퇴직 적립주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되 매각 시 복원 의무를 통해 노후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에서 분양, 그리고 중간 단계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확대해 상향 이동 경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LBS형 현금화와 실버타운을 통한 고령층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JTC식 장기 임대 산단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개발 후 매각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여섯째, 와이트사형 개념 경쟁을 도입해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제의 핵심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비전, 그리고 공공성과 시장 효율성의 조화입니다. 싱가포르가 60년에 걸쳐 만든 이 시스템을 한국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명확한 비전, 일관된 정책, 그리고 혁신적인 제도 설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